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입니다. 짜장면 시키신 분. 짜장면 시키신 분. 미안한데 말이야. 내가 마라도를 옮겼어. 못 따라. 먼저 저와 함께할 제가 사랑하는 두 아우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의 배태종 경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풍양경찰서의 박명옥 경위.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조사관 분들이 2,500여 분 되십니다. 뺑소니 조사반, 그리고 교통범죄수사팀까지 합치면은 거의가 한 500~600명 되니까 3,000에서 3,1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의 가장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태까지 몇 년 했어요? 교통. 보통 한 16년 정도. 16년. 16년. 예. 또 아우는 2005년도부터 했으니까 15년째네. 네, 14년. 예. 만 14년, 횟수로 15년. 15년, 16년 동안 교통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 얘기해 보세요. 어떨 때? 언제 제일 힘들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교통조사관 생활하면서는 당시에 블랙박스 없을 때 신호위반 밝혀내는 게 제일 힘들었죠. 아, 그렇네. 신호위반 사고 밝혀내는 게. 그렇네. 본 사람 없고 새벽 한 2시쯤에 본 사람 없고 신호등은 작동되고 있는데 CCTV도 없고 근데 한쪽은 사망했고 그죠? 뭐 사망까지 그렇게 큰 사고 아니더라도 골치 아픕니다. 하여튼. 자, 그럼 우선 쟁점이 되니까. 사망사고 얘기해 봅시다. 덤프트럭하고 승용차가 부딪혔어요. 그럼 누가 죽죠? 승용차. 승용차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승용차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덤프트럭 운전자 뭐라고 그러나요? 상대가 신호위반했다고 항상 주장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랬을 때 덤프가 신호위반했을 가능성이 반은 있어요. 50대 50이야.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심증은 가는데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당시에 거짓말 탐지기는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 목격자 확보 또 이제 신호 주기에 따라서 그 이전에 이제 연동형 신호기가 돼 있으니까 그 이전에 어떻게 달려왔는지 이런 여부 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래도 거의 대부분 결론을 냅니다. 아주 어려운 5% 미만 정도는 신호를 못 밝혔다고 이제 검찰에 보고를 하고 그냥 교차로 사고로 정리하기도 했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거의 밝혀집니다. 정황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근데 그 정황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거의 나중에는 자백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수사를 해가지고. 그거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경찰관들이 나름은 그래도 수사 기법을 가지고 수사를 이렇게 해들어가면서 이제 합리적으로 좀 부분이나 목격자 진술 부분이나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또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종합해서 상대를 설득해 보면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더 태연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많죠.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말로 나왔다. 그걸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증거로는 못 쓰지만 정황적으로.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도 좀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그 거짓말 탐지기 반응이 거의 대부분 맞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 정확도가 95%밖에 안 되잖아요. 95%면 상당한 거 아닙니까? 5% 그게. 거짓말 탐지 조사 결과에 대해서 당사자가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고 인정을 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거짓말 탐지 조사 잘못됐습니다. 근데 조사할 때 저 엄청 긴장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정근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분명히 이 사람이 신호위반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신호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 이 사람이 덤프트럭이 신호위반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신호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해서 형사에서 무죄로 나옵니다. 형사에서 무죄로 나오면은 민사에서 이 승용차 운전자, 사망한 승용차 운전자의 가족들 또는 식물인간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승용차 운전자 측의 가족들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못 받았어요. 왜냐면 저 사람이 신호위반했던 증거가 있어야 이 사람이 받는데
저 사람 신호 위반했는지 모르니까 항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잘못해서 내가 이만큼의 손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그거 달라는 거거든요. 상대가 신호 위반했다는 증거를 못 밝혀갖고 옛날에는 분명히 저 덤프트럭이나 또는 대형 버스가 신호 위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그쪽이 신호 위반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도 손해배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옛날에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신이 내려준 인간이 내려준 가장 멋진 선물이 블랙박스다. 예전에는 누가 신호 위반했는지 모르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달한테 빌면서 신이시여 누가 신호 위반했습니까? 그럴 때 딱 신에게 계시 받고 네가 신호였다. 이게 옛날에 마녀 사장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신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신이 직접 얘기 안 하니까 신이 그것을 블랙박스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를 통해서 누가 신호 위반했는지를 이제는 분명히 밝혀주니까 신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었던 건데요. 지금 이제 다 해결이 됐죠? 예, 지금은 뭐 교차로마다 이제 CCTV가 설치돼 있고 2대 중에 한 대 블랙박스 차량들 누가 있어도 있고 또 주변에 아니면 이제 목격자 차량들이 있다든지 또 가게 CCTV도 있고요. 심지어 뭐 또 버스가 요즘은 버스가 노선별로 다니면서 또 찍는 케이스들도 많아요. 그 조사하면서 이제 버스 그 시간대에 지나간 버스를 확인해 가지고 버스 회사에 이제 시내버스에 찍혀 있는 영상을 뽑으면 딱 그 시간대 지나가는 버스가 몇 대씩 교차로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 GPS 위치하고 시간하고 딱 이야기해 주면 시에서 그 확인해냅니다. 그것도. 그런데 지나간 차들이 계속해서 차가 굴러가면은 덮어쓰기가 되잖아요. 블랙박스에 4시간 지나면은 거진 덮어쓰기가 된다는데. 요즘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메모리를 좀 큰 걸 쓰고 있고 일반 자가용들도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일치 정도. 시내버스는 오랫동안 되니까. 보관이 되고. 기본 뭐 자가용들도 보통 요즘은 뭐 한 24시간 정도 기준 32기가 뭐 그 정도를 쓰니까 32기가 64기가 정도를 쓰고 있으니까 보관이 하루 이상 보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요 중요한 게요. 블랙박스 옛날에 구입하신 분들 그게 뭐 4기가 8기가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2시간 지나면 다 덮어쓰기가 되니까요. 저 꽝 부딪힌 이벤트가 없으면 자 메모리 큰 걸로 해놔야 내가 억울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명호가우 15년 동안 하면 제일 힘들었던 거. 뭐 딱 집어서는 이야기를 못하겠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호위반인데 1년 동안 조사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1년 동안 신호위반 사고였는데 2005년도 12월 달이었는데 횡단보도 펜도 2차로 국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승용차에 부딪혔는데 진단이 제가 볼 때 16주 이상 노는 걸 봤는데 그분은 24주가 진단이 식물인간인가 보다. 식물인간은 안 되고 자기 시동생하고 그 보행자가 여자분인데 둘이 짰어요. 짜가지고 보행자 신호에 가더라. 여기 사고 났다고. 이제 차 운전자는 나 시속 60km 정도로 가고 내가 분명히 녹색 신호에 가고 있었다. 억울하다. 속도도 대강 분석해 해보니까 60km 좀 내외로 보이고 거짓말 하는 걸 안 보였어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 조사를 안 해도 한쪽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한쪽은 그때 너무 많이 다치 있었고 그래서 1년 넘게 그 횡단보도를 그 당시에 옮겨야 될 상황이었는데 시설 담당한테 횡단보도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제 조사 끝날 때까지. 그래서 1년 정도 지났는데 근데 해결됐어요. 좀 안 좋은 그 집이 가정사가 안 좋게 깨지면서 시동생이 양심선언을 하면서 예, 그렇게 해서 해결돼서 사실 내가 그때 거짓말했다. 그렇게 하고 해결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고는 사실은 정말로 신이 존재해주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 배태정 이 아우님은 옛날 블랙박스 없을 때 신호 위반 누군지 밝히는 게 참 힘들었다. 그리고 우리 박명호 가우는 진짜 블랙박스도 없고 전혀 증거를 찾을 수 없었는데 시동생과 형수? 그렇죠. 형수랑 시동생이랑 말을 짰었는데 나중에 그 집안이 깨지면서 양심 고백을 해갖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신호 위반 사고를 횡단보도 사고를 신호 위반 횡단보도죠. 네. 찾아냈다. 새벽에 말이죠. 약수물 들어가다가 부부가 같이 노인들 같이 동시에 신호위반 차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국 그 신호위반 보행자가 신호위반이면은 피해자가 실 60%, 자동차가 신호위반이면은 자동차가 실 100% 그런 진짜 천양치가 되는 사고도 있었는데 그와 같이 누가 양심 고백하는 경우 지금은 이제 블랙박스가 다 보여주고 있죠.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